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몽골의 독립운동 내몽골은 왜 중국 땅이 되었을까?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역사 이래 최강의 정복자, 칭기즈칸의 정복전쟁 종합정리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몽골 제국의 상징적인 인물, 칭기즈칸은 단지 아시아 대륙의 한 구석에서 시작하여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대한 제국의 창시자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은 유목민 부족에서 시작해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될 대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기의 몽골은 불과 몇몇 부족이 모인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으나 칭기즈칸의 지도력 하에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과 그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태무진 칭기즈칸의 본명이며 태무진은 몽골 고원의 한 부족에서 태어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몽골 부족을 통합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뛰어난 전략과 지도력으로 여러 부족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1206년 그는 몽골 통일을 이루고 자신을 칭기즈칸, 즉 사해의 제왕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몽골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전쟁은 그의 통치 아래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진출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정복 대상은 서하였으며 이는 몽골의 군사력과 공성 전략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초기의 몽골군은 공성전에 다소 미숙했지만 칭기즈칸의 뛰어난 전략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많은 성책을 함락시켰습니다. 서하 정복은 몽골에게 중요한 승리였으며 이 경험은 이후의 정복전쟁에 큰 자신감과 노하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후 칭기즈칸의 시선은 금나라로 향했습니다. 금나라는 당시 강력한 국가였으나 칭기즈칸은 이를 몽골 제국 확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수심과 정복 욕구를 바탕으로 한 몽골군은 금나라의 방어선을 뚫고 깊숙이 진입하여 결국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군은 공성전뿐만 아니라 기동전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전쟁은 그가 어떻게 세계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 불굴의 의지, 그리고 다양한 전술과 혁신은 몽골 제국이 유럽까지 영향력을 뻗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복과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십과 변화를 이끌어낸 한 인물의 여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와난 승유는 무카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금나라군은 이미 전면과 후방에서의 공격에 충격을 받아 중앙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양옆에 위치한 군대들은 상황 파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금나라의 중앙부대를 먼저 격파한 후 좌우익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야오령은 몽골군에 의해 뚫렸고 금나라는 거대한 군대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의 전략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와난 승유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탄핵당했으며 금나라는 더 이상 몽골의 진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몽골군은 만리장성까지 진출하여 옹구투족의 도움을 받아 장성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금나라는 혼란에 빠졌으나 위소왕은 여전히 저항을 시도하며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금나라는 최정예 기병을 동원하여 몽골과의 결정적인 대결을 준비했고 이는 금나라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금나라가 병사를 모으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다가 한 번에 공격하여 금나라의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위험을 수반했으나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나라와의 대회전에서 몽골군은 화살비를 쏟아붓는 전략으로 금나라군을 압박했습니다. 금나라의 중기병이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지만 칭기즈칸은 몽골의 최고 장수인 수부타이를 비밀리에 금나라의 후방으로 파견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몽골은 금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금나라는 내부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나라의 신하들은 무능한 황제를 탄핵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를 기회로 삼아 금나라의 추가적인 약탈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당장에는 불가능했으며 칭기즈칸은 금나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몽골로 돌아가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몽골은 금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토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서유를 정복함으로써 몽골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적 호라즘 왕국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라즘 왕국은 몽골의 서진을 위협하는 새로운 대상이었으며 칭기즈칸은 금나라를 잠시 뒤로하고 호라즘 왕국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라즘 왕국은 원래 서유의 종속국이었던 작은 나라였지만 1210년대에는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호라즘은 왕 무함마드 2세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정복 활동을 벌여 그 영토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동방의 알렉산더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위대한 정복자였으며 그의 야망은 매우 컸습니다. 일각에서는 무함마드 2세가 자신의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금나라까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호라즘은 몽골의 전진은 막을 수 없었고 호라즘의 방어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의 공성전 능력은 이미 금나라 정벌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호라즘의 강력한 성벽도 몽골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몽골군은 특유의 전술과 전략으로 호라즘의 도시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고 사마르칸트의 저항을 꺾은 후에는 대규모 학살을 벌여 호라즘 영토 내의 많은 도시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호라즘 정복은 칭기즈칸에게 있어 마지막 대규모 정복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통해 몽골 제국의 영토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를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죽음 후에도 그의 후계자들은 그의 정복 사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칭기즈칸의 유산은 단순히 그가 정복한 영토의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몽골 제국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다문화 제국으로 발전했으며 몽골 제국은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죽음 이후에도 몽골 제국은 세계사에 영구적인 영향을 끼친 대제국으로 기억됩니다. 칭기즈칸의 백전백승 승리의 비결은 다양한 요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칭기즈칸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의 공성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성벽 뒤에 숨어 방어에만 집중하는 적들에게는 강력한 공성 무기와 다양한 공격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몽골군은 높은 이동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진을 돌파하고 거짓 후퇴와 같은 전술로 적을 유인하여 격파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칭기즈칸의 통솔력과 그가 구축한 몽골군의 조직 체계입니다. 칭기즈칸은 각 부족들을 통합하여 몽골 제국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 통합 과정에서 강력한 충성심과 규율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몽골군은 단합되어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수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입니다. 칭기즈칸은 적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사절단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 이후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이는 여러 원인에 기인하는데 첫 번째로는 제국의 지나친 확장입니다. 몽골 제국은 유럽, 중동, 아시아에 걸쳐 방대한 영토를 정복했지만 이렇게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후계자 문제와 내부 분열이 제국의 통합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손들 사이의 권력 투쟁은 제국 내부의 안정성을 해치고 중앙 집권적인 통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셋째, 지역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실패도 한몫했습니다. 제국 내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하나로 묶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몽골의 정복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칭기즈칸의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융통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강력한 리더십과 조직의 단결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정보의 중요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확장과 내부 분열이 국가나 조직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역사는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